앞서 저희가 쭉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오늘 상대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지 3주 만에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해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섰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 세력의 반성 없는 기환을 막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의 대변화 이재명은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인물들은 파란색,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마스크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선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던 다른 후보들도 오늘은 이재명을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동지입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 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장 화면 저희가 길게 한번 준비했는데 사실 코로나도 이제 일상으로 좀 회복하는 단계여서 오늘 민주당 현역 의원들 그리고 꽤 많은 인원들이 대규모로 참석을 했거든요. 이 화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거의 한 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뭔가 지지율도 좀 횡보를 했고 아마 그거를 오늘 이제 선대위 출범식 특히 그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후보들을 뭐 고문단이나 아니면 상임선대위원장이나 또는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뭐 그런데 위촉을 함으로써 새로운 계기로 뭔가 그 하여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재명 후보를 격려하는 자리로 그 어떤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선대위 앞으로 우리가 뭐 드림 원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늘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경선 후유증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뭐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뭐 이런 걸 한꺼번에 털고 뭔가 하여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새 출발을 하는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대위 면면을 잠시 한번 볼게요. 상임고문단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이름 있고 명예선대위원장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있습니다. 뭐 집권여당 당대표니까 송영길 대표가 있고요. 공동선대위원장에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다른 후보들 있고 특히 날석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왔던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이 선거 캠프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경 대변인님. 근데 실제로 선대위 핵심 보직은 뭐 앞서 봤던 이름들은 다 면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선대위 핵심 보직은 다 모조리 경기도에서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용광로 원팀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보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뭐 전진상 전 경기도 정치실장이 비서실 이제 부실장으로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그 전에 이제 경기도나 성남팀이었던 김남준 전 캠프 대변인이 이제 앞으로 선대위 대변인으로 같이 합류할 예정이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 맞는다 이렇게 좀 확정해서 얘기를 했던데 제가 그 부분도 저도 얘기를 듣지 못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더니 그 전진상 부실장은 1차 선대위에 합류되어 있고 명단에 있는 게 맞는데 대변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대변인, 현재 대변인단은 수석 대변인만 4분만 확정이 된 상태고 아직 선대위 대변인단은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진행 중이냐면 국회의원이 아닌 전 캠프 대변인단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도 대변인을 하셨던 분들 직책을 좀 유지하면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어느 경기도나 성남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이 선대위의 주요 직책으로 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너무 억지인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처음에 한 3, 4개월 전이었죠. 그러니까 캠프가 꾸려졌을 때 보통은 다 성남시장 때 아니면 경기도지사 때 일들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캠프 대변인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이재명 캠프예요. 그렇죠. 이재명 캠프 대변인 지금 저는 현재는 이제 전 대변인이고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군가한테는 팩트 체크를 해야지. 저희도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그런 팩트 체크를 그러면 그 전에 성남과 경기도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그걸 확인을 하고 국민께 그리고 또 언론에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합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신 다만 우리 그 언론이 너무 그 전 성남이라든지 경기도에 계셨던 분들이 주요 보직에 너무 간다. 지금 오늘까지 제가 이제 여기에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언론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기사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언론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에 지적은 아니고요. 아니 뭐 지적 바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저는 저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용광로 선대위 무슨 드림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언론이 너무 명분론적에 집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경선에서 이긴 사람 중심으로 해서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본선 선대위도 그렇기 때문에 본선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후보하고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각각 요직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동선대위원장 몇 명 뭐 다른 사람 뭐 또 무슨 주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경 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상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명분에 집착해서 자꾸 용광로 선대위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실세 부실장, 뭐 정진상 부실장 얘기가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대장동 의혹에 관여된 건 아니냐는 그 야당 쪽에 계속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선대위가 이렇게 발족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언론에 가지는 관심은 바로 붙자 달린 사람을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명예선대위원장, 상임위원장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은 다 이름 가지고 있고요. 이 뭐 임명장만 뭐 거의 한 트럭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후보야 누가 제일 매일같이 후보와 상의하고 후보의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 팀들은 결국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정치 시작하면서 함께했던 팀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또 뭐 그냥 눈짓만 봐도 뭔가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국감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측근이 바로 정진상 실장입니다. 부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딴 사람은 다 측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정진상 부실장이에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정진상 부실장의 얼굴을 본 기자들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봤는데 사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은밀하게 움직인다 할까요? 공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이번에 대장동에 아파트도 하나 당첨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사실은 뭐 계속 조명을 받을 겁니다. 누군지 사실 제가 그 캠프에 있는 분들도 물어보면 정진상 부실장을 만나봤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얼굴 아는 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예전에 양정철 부실장을 양비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양정철 부실장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진상 부실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의 초점은 정진상 부실장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대위 발족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메시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위기, 이 절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최대 아킬레스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여기 앞에는 뭐 여러 설명을 했어요. 공급 정책을 강화해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설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전략 혹은 사과는 분명히 하고 이재명 후보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 사과가요. 본인이 사과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사과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대장동을 떠올리게 될 거기 때문에요. 진정성에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빵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면 일단 대장동 특검으로 대장동 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부동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예. 그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했던 그 말이 떠오르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는 계속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문제, 부동산 문제를 털려고 지금 사과나 특검을 받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내놓는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무 말 대잔치 중에 하나다. 빨리 특검 받으시는 게 부동산에 대한 사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이거는 개인적인 시각도 있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네. 생각도 같이 있을 거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부동산 사과하면서 대개혁한다. 이 부분은 현 정부와 차별화를 확실히 두겠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니까. 근데 문제는 방향성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년 지난 다음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개혁이란 말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정말 진정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 대장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잘했다. 앞으로도 대장동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간 환수 당군 이래 최대 민간 공익 환수를 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의 어떤 이 부정부패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설계를 했고 그 일부의 부정부패를 왜 관리 감독 못했는지 본인이 그동안 자랑해 오셨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 밑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은 호가호위하면서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후보는 시장하면서도 못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단 대장동 문제에 대해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과가 우선돼야지만이 부동산 대개혁하겠다는 국민들이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대장동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은 대개혁하겠다? 그럼 어떻게 개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정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유감 표명을 하긴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만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해야 무슨 된다. 유감인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유감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